네, 안녕하세요. 이제 2015년도와 2016년도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이제 대입 전형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 건데요. 이번에 입시가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틈새도 찾아야 되고, 실력보다는 이제 공부 대학을 하기도 하고, 입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알았습니다. 2015년도 입시부터는 이제 복잡했던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시는 4개의 전형, 그리고 정시는 2개인의 전형을 적용하고 이제 발표 후에는 입시 요강 변경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시 및 정시에서 2014년보다 이제 대학의 학생부 실질 반영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영어 영역의 수준별 수능 폐지, 이제 이번 수능부터 바로 시작이죠. 그리고 출제 반복 개선, 특기평가 줄이고 이제 이런 부분 했었죠. 그리고 EBS 이제 연계율 역시 70% 유지고, 그리고 이제 논술의 일반 과목에서 출제, 이제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교사 지향, 수시 정시 원서 접수 기간 통합, 그리고 우선 선발 금지 등이 이제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달라지는 입시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입시의 변화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하나씩 일단 입시에서 보기로 합시다. 자, 화면의 표는 이제 대입의 이제 주요 전형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일단 대입 전형 이제 간소화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대학별 전에는 이제 같은 비슷한 전형이더라도 이름이 달라서 같은 전형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시키긴 했는데 사실 학교별 자체로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에는 과마다도 틀린 게 있어가지고 힘든 게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과마다 틀리게 한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있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별로는 다 그 퍼센트랑은 다 다르게 적용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죠. 단지 좀 알아보시게 되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최저 등급제 완화 아주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에는 이제 1% 2% 이렇게 해서 정말 세분화시켜서 나왔다면은 이제는 등급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등급제 1등급 4%까지 딱 쓰는 그것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으로 전에에 비해서는 조금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학생부 방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측을 하자면 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역별 서울하고 시골 간의 학교 뭐 지역별로도 뭐 우수학교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 있잖아요. 그런 명문고와 그냥 보통 일반고의 순차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적용해 버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수 학생들이 이제 마이너스를 먹거든요. 실제 적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또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슈를 얘기하자면 이제 수준별고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영어 수준별고사 폐지가 되죠. 이제 17년도 이후에는 이제 국어 수학이 이제 마저 폐지됩니다. 수능은 이제 수준별고사 없애는 방향이고 EBS는 역시 연계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여전히 제2의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제 2017년도부터는 한국사를 필수로 하면서 학업 부담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부담스럽겠죠. 그 대학별 고사, 즉 논술고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어떤 학교는 대학 수준의 문제도 내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고등 수준의 문제를 이제 일반 과목 수준의 문제를 내므로써 전보다는 이제 준비하기 쉬워졌지만 응시자 역시 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자체도 좀 줄이고 있죠. 그래서 전처럼 원래 이 부분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역시 입시에 쏟아질 쏟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자, 다음이요. 자, 2015년도부터는 역시 수시는 4개의 전형, 정시는 2개의 전형대로 간소화됩니다. 전에는 이제 과마다도 다르고 학교마다도 지금
학교마다 달라요. 이제 과마다도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3,300여 개의 이름만 이제 다른 전형.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으니까요. 있었다면 이제 이름을 통일한 거죠. 하지만 뭐 그 학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수시는 이제 학생부, 이제 논술, 그리고 이제 실기 위주 수기자 전형이 그로 이제 나눌 거고,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주의 수기자 전형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름이 통일됩니다. 즉 대학에 지원할 때 비슷한 전형인데 이름 때문에 다른 전형으로 생각했던 거 없애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고려대, 연세대는 이 규정을 충실히 반영했어요. 하지만 그 밑에 대학에서 4개 이상의 전형을 유지하는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나뉘어지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중심,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알면 됩니다. 이제 특기자 전형의 경우 또 실기 위주에 선발하게 되고, 단 예체능 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수 기준 6개를 기간시 예외를 두겠습니다. 예외를 둡니다. 2014년 작년 대회까지는 수시 원서 접수를 수시 1, 2차로 나눠서 했었죠. 1차, 2차 기준이 뭐냐면 수능 전, 수능 후로 나눠서 모집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수능 이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해요. 수능 시험 전에 일관적으로 접수를 합니다. 원서 접수를 이제 수능 성적을 정확히 모를 테기 때문에 이제 6월하고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부정확하게 원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향 지원한 한두 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향 지원들을 많이 하시니까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합격률이 낮아지는 건 학생들이 합격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학교 상향 지원하는 게 너무 상향 지원하면 안 되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았던 수시 2차가 없어짐으로써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요. 하지만 또 이제 학생부의 변별력이 약한 이상 논술의 중요도는 의외로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전형명은 같은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전형에서 그 퍼센트들이 다르게 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인문계열 평균 똑같이 썼긴 했지만 그 학생부 40, 뭐 수능 60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 전형별로, 과별로. 하지만 이제는 공통으로 똑같이 통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로는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치 방법을 4개 충족했죠. 그 얘기고요. 같은 전형 내에서 비율을 달리하여 모집 인원을 설마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덕분에 이제 전에는 저거를 이제 학교에 있는 과별로 다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복잡함이 조금은 학교별로만 분석하면 되니까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큰 이슈 중 하나죠. 이제 우선 선발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제 우선 선발에는 이제 학생부 우선 선발, 논술 우선 선발, 수능 우선 선발들이 있었는데요. 모집 인원의 특정 비율을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비율 높여서 뽑고, 정시에서는 수능 100%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했었죠. 하지만 이제 2015년부터 우선 선발 방식은 없어집니다. 특히 논술 우선 선발의 경우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논술보다 수능 성적이 당락을 미치는 영향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선발이 폐지됨에 따라 논술 전형에서 수능의 영향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현행의 우선 선발 대상자보다는 낮게 일반 우선 선발보다는 높게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수능의 영향력은 아직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수시에서는 이제 수능의 성적 반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저 학력 기준은 세세한 학생 부분에 기준이 된 100분위의 점수 사용을 지양하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등급제만을 사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2개 영역의 등급보다는 2개 영역 각각 2등급 이상 뭐 이런 거보다는 2개 영역 등급합 하나는 1등급 하나 3등급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비슷한 기준이지만 좀 더 기회를 주는 방향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에 강했던 대학생 특목고생들보다는 일반고 재학생들이 적은 차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대입의 이제 간소화 조치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전형이죠. 적성고사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적성고사를 지향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학들이 이 적성고사를 좀 많이 벌었거든요. 인지세 받아갔는데 이제 대학들도 이제 아무튼 지향하라고 하니까 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대학과 이제 폐지한 대학을 적어놨고요. 그 결과 이제 아무튼 지향하라고 하니까 2015년 적성고사의 작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했어요. 19만 명에서 5만 8천 명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적성고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됐죠. 근데 사실 포기하기 좀 아쉬운 전형이에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수시 합격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4, 5등급의 학생들이라도 적성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이제 원래는 가지 못할 대학에 지금까지는 합격을 할 수 있어서 많이를 지원했었죠. 사실 올해도 많이 지원하리라 봐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제 줄어든 적성고사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력적인 전형이라는 얘기죠.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실시하는 대학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 했다가 폐지한 대학들은 보시고 실수로 지원하는 일 없이 준비한 일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편안을 보면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 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논술 전형을 지향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 폐지하다 보니까 현재 논술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학별 고사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또 논술 준비를 해온 학생도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이제 모집 인원의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를 하도록 했죠. 많이 쉬워진 거죠. 대학 교수 내는 학교 있으니까요. 또 2009년 일반 과목 수준인데 2009년 개정 교육 과정 강론의 일반 과목이에요. 그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심화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과 이수한 학생 간의 형성 논란과 이제 사교육 발생 우려를 막자고 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학원에서 잘 준비 못했어요. 과외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그걸 준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격차를 줄여보겠다라고. 자, 또 문제 출제 시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논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 기준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논술 문제의 난이도가 내려가고 반영 비율도 약화되어 부담은 줄지만 모집 인원도 줄어요.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에도 명목 반영 비율이 있지만 실질 반영 비율 항상 그랬어요. 높지 않았죠. 그래서 논술 실력이 전에 비해서 좀 더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작년처럼 외부 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제한하고 제출 서류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 내용 확인 보완을 위한 재료로 한정하죠. 이제 공인어학 성적하고 교과 관련 외부 수당 실적 제출은 작년처럼 기재했을 때 이거 내면 떨어져요. 그러면 또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내실하게 기하기 위해 기재 분량을 적정하고 학생 관련 수업시간 기록의 항목별 입력 글자 수의 범위를 현재 절반 앞으로 설정한다는데 바쁘시겠네요. 이렇게 해도 학교별 순차가 심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지 않는데요. 특기사항 또 이제 학생의 개인별 특징이 잘 수는 특기사항 등 기재하기로 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4개 영역은 500자 또는 1000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과목별로 500자로 한정됩니다. 또 독서 활동 상황에서 공통령 1000자, 과목별로 500자죠. 행동 특성의 종합은 1000자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줄었다고 하지만 입학사정관제가 어떠한 과정이에요? 원래 많이들 준비 못하시죠? 준비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랬던 만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전형이지만 뭐 아시겠지만 입학사정관제만큼 대학을 좀 더 잘 가는 데는 없죠. 입학사정관제는 를 통해서 같은 실력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논술, 적성고사, 구수령 면접 등의 축소 또는 폐지로 인원이 축소됐는데 그거를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할 가능성도 있죠. 정시도 있고 하지만 같이 쓰겠죠.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학생부 기록이 이미 끝난 제도보다는 대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므로 대학생들이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재학생들에게 수시가 굉장히 유리했었죠. 우선 모집 인원도 많고 이제 또 N수생, 재수생들, 함수생들 얘기하죠. N수생들이 수능에 이제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수시 인원 감소에 따라 나머지 인원에 어느 정도는 정시에 충원하겠죠. 그래서 재학생들도 정시에 좀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과목별 폐지 부분도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고3 올라간 학생들이 보는 이제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과목 A, B 구분이 폐지됩니다. 웬만한 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치르는 2017년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두 과목이 추가로 수준별이 폐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수준별 수능은 없어지게 되면 옛날처럼 또 영어에서 이제 올해 볼 때 듣기평가 영역이 22문항에서 17문항으로 독해는 23문항에서 28문항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좀 짜증나면서 특이한 하나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안 본다고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2017학년도부터는 한국사가 새로 수능 필수 과목이 됩니다.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하여 쉽게 출제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학에서 한국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고 국영수 이외의 학업 부담을 가중하게 되겠죠. 전술도 새로 짜야 되고요. 자,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모집은 동일 모집 단위 내 분할 모집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2015년, 16년 대입의 경우 입학 정원이 200명 이상이면은 2개군까지 분할 모집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200명 이상 되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폐지된 것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물론 그것도 2017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그래도 2014년 기준으로 정원이 200명 이상인 곳을 일단 보면 전국 32개 대학에 87개가 있습니다. 이제 한양대, 영남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전주대, 영광대 등의 경영학부, 건국대 상명대학이 236명으로 있고요. 또 경남대 기계공학과 220명, 정의대 경영학부 240명, 부산대 기계공학부 299명,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이 352명, 자, 사회과학 계열, 성균관대죠. 435명, 자연과학 계열 308명 있죠. 성균관대예요.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가 258명, 영남대 기계공학부가 296명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 대한 총괄은 대충 알아봤고요. 자세히도 알아봤어요.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에 꼭 활용하셔서 전략을 짜셔서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